다른 산업 분야로도 이 협력의 폭을 많이 넓혔죠, 이번에? 예. 지금 안덕근 장관이 6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비관세 조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수틀리면 그냥 계속 아주 압박을 세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수들이고 미국이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냥 가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FTA 이제 체결하고 있는 이후에 미국과 같은 통상 협상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죠.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게 이제 FTA 체결 자체를 사실 원점에 되돌려서 지금 통상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제가 다양해진다는 건 우리가 미국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이 넓어진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보통 통상 협상하면은 이제 산업자원부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도 가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가고 과학정보 통신부도 간다라는 건 그만큼 미국과 우리가 다양하게 협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연 이번 제주 이 담판, 제주 협상에서 우리는 과연 미국에 어떤 요청을 했고 또 어떤 전략을 썼는지 궁금한데 자 뭐라고 밝혀졌나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번 서울에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통상장관회담은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떻게 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3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이 25%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이거를 좀 면제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7월 8일 이후에는 이제 25% 상호관세도 또 부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관세도 역시 면제해달라. 이게 협상 카드입니다. 25%를 네. 다 면제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0%의 보편관세는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FTA 체결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가 교역도 확대되고 투자도 확대되지 않았느냐. 이 성과를 좀 인정해달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 조선 우리 없으면은 중국 못 따라잡잖니.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도 LNG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너네 LNG만 채굴 하면 뭐 할 거야? 그거 팔아야 되잖아. 그거 팔 때 뭐 어떻게 팔 거야? LNG선이 필요하잖아. 그거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첨단 산업 부분, 첨단 전략 산업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다. 이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그리어 대표도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잘 먹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0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인천에서도 만나고 수시로 지금 이 협상을 이어가야 됩니다. 앞으로의 회담 일정 어떻게 되죠? 안 장관은 다음 주에 기술 이 회의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6월 중순에 이 강요 회의 중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합의된 것은 확인하고 합의되지 못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양국 간의 협의를 지속한다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고 구체적인 또 달력 우리가 일정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양국 간의 상호 이 관세 유예일이 7월 8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 타결이 되면 좋고 근데 또 그 전에 우리 6월 3일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고 이런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서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대통령 또 국무총리가 없는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 체제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을 해나가고 그 결과는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안 장관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한미 간의 이 조선 협력 여기에서도 우리 양대 기업과 그리어 대표가 따로 단독으로 비공개 만남을 가졌는데 중국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예, 저는 이번에 그리어 대표가 왜 콕 집어서 우리 조선사 양 대표를 만나려고 그랬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항만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컨테이너 크레인은 왜 우리 이제 그 수출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어서 이제 배에다가 딱 싣고 내리는 저거죠. 예. 근데 저게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시장, 특히 미국의 80%, 미국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의 80%를 중국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GPMC라는 회사라죠? 상하이 신화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 근데 이게 트로이의 목마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런 별명이 안 좋은 뜻 아니에요? 예, 안 좋은 뜻이죠. 그게 뭐냐면 이 타워 크레인, 이 컨테이너 크레인을 통해서 어떤 뭐 화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이제 정보를 다 이제 아하, 수집을 할 수가 예. 있는데 이게 그냥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뭐 통신 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모뎀 같은 걸 통해서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가 잡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화들짝 놀랐고 그래서 이번에 그리어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HD 현대와 하나오션에 만나서 이거 너네 혹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GPMC 상하이 중공업 이 회사 수상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의혹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해 이 GPMC의 크레인에서 원래 계약이 없던 이 모뎀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뎀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은 이 정보를 다른 데로 송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건데 이게 있다는 얘기는 그럼 뭐냐? 결국은 미국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역 작업 또는 이제 물건을 싣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게 단순히 물건도 있겠지만 군사적인 관련된,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이런 어떤 화물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 컨테이너 크레인에 있는 모뎀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혹을 충분히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STR이 중국산 이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좀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중 간에 지난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일단 그 관세를 대폭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해당되지 않고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이번에 정기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만나서도 그리어 대표가 너네 이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정 부회장이 우리 HD 현대 3호 이게 자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크레인 잘 만들고 있어.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눈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가의 중국 그 무선 청소기가 카메라로 뭘 찍어 유출한다. 그렇죠. 중국 참 위협적 존재입니다. 한편 미국은요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지금 세계 시장이 놀라고 있죠. 미국 정부가 빚을 못 갚을지 모른다. 네. 이게 뭐 경액이 어마어마한 빚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통화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교환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최고 등급을 받아왔던 게 맞는데요. 이게 깨진 게 2011년입니다. 그때 당시 S&P가 그때도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부채 문제를 들어서 미국의 최고 등급을,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을 한 단계 내렸죠. 그때 아주 미국 시장이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23년에도 이번에는 이제 피치가 또 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이 무디스가 내릴까지 세 번째인데 공이 이 세 신용평가관이 갖고 있던 부과했었던 미국에 대한 최고 등급을 다 이제 한 단계씩 내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역시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미국의 부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 얘기고요. 미국의 누적 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 이게 5경 744조 원이라는데요. 경이에요, 경. 네. 우리나라 이런 예산 700조 원으로 잡더라도요. 72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의 부채가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한다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미국 공화당이 감세 정책 추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2,500억 달러, 10년간 2조 5천억 달러의 적자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강등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국가 신용 등급이 약간 떨어졌어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국가부도를 맞아서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물론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정말 끔찍한 일이죠.